자, 이번 시간은 제 4장이죠. 등기 절차, 각종 등기 절차 이 부분 봅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앞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쪽에 이제 가등기라든지요. 그다음에 가처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지권 관련된 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4장. 굉장히 4장은 이제 중요합니다. 좀 어렵기도 어려워요. 제 4장. 각종 등기 절차 해가지고 등기 절차 강론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가처분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대지권 관련된 거, 대지권 관련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좀 많고요. 앞에서 우리가 특히나 뭐 1장이라든지 3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접근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이쪽에서도 뭐 한두 문제 정도. 굉장히 많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장을 정리를 하면 이 4장이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5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3장도 정리가 돼요. 굉장히 3장하고 4장하고 이 5장은 서로 간의 내용들이 서로 엮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부터 나오죠? 자, 내용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첫 번째 기입등기라는 것인데 기입등기는 넘어가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이제 변경등기. 변경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변경등기, 그 다음에 경정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 회복등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멸실등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엇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겁니다. 변경등기부터 봅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었죠? 이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 등기 사항이라고 해야 되죠. 등기 사항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거, 시정하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이라고 하는데 등기 사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때 여기서 이제 불일치의 원인. 자, 변경 등기에서의 이 불일치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후발적 불일치. 원시적 불일치면 경정,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변경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때 등기 사항, 등기 기록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하나는 표제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고하고 을고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변경등기하고 갑고하고 을고의 변경등기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표제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표제부의 변경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교재 어떻게 나오는 부동산의 변경, 부동산의 표시 변경 하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는 이것만 하나 딱 나눠죠.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부터 부동산 표시 변경. 교재 어디예요? 257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와 건물. 이때 토지의 표시라 하면 뭘까요?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의 표시란 뭐냐?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내역이죠. 구조하고
종료하고 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 보면 토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는 뭐가 나와요?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토지, 여기는 건물 이렇게만 표현된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변경이 됐을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그래서 이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는 얘는 무슨 신청이 될까요? 원칙으로는 단독 신청이죠. 왜? 지목 바뀌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고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단독 신청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실의 등기.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를 넓은 의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실의 등기라고 했죠? 이러한 사실의 등기는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 얘네들은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표지에 부여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1월 이내에 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었거든요.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 더 1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먼저 대장부터 먼저 무엇을 한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가서 변경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대장부터 정리를 해야 되느냐? 지목이 바뀌면 지적공부부터 먼저 바뀌는 거잖아. 지적공부부터 먼저 정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로부터 우리는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1월 이내에 무엇을 신청을 하도록 의무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원칙은 이렇게 단독인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촉탁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직권에 촉탁은 빼고요.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촉탁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촉탁은 우리가 지적에서 이제 뭐를 해요? 지적법에서 등기 촉탁을 하잖아. 등기 촉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소재가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적소관청으로부터의 무엇을 받은 경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불부합 통지를 받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그 등기관은 1월 이내에 가만히 있었다가 1월 이내에 등기 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단독 신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의 등기 나와 있고, 만약에 단독 신청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면 당연히 얘네들을 다 어떻게 된다? 말소한다는 소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변경등기를 하거나 경정등기를 하거나 말소등기를 멸실등기 할 때는 종전권은 전부 다 무엇을 하는 거야? 종전권은 전부 다 말소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변경해서 권리의 변경등기 할 때는 이제 주등기로 할 때가 있고 부기등기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단독 신청 보시면 257페이지 토지 표시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 이때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할 것이며 토지 대장 정보나 임야 대장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이다.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직권에 그 다음 말소 표시하는 거고요. 직권에 의한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불부합 통지에 대해서 하는 건 뭐냐면은 대장이 있고 등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등기 기록이. 이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A이고 여기도 소유자가 A예요. 근데 소유자가 A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죠.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공부에서도 대장에서도 A에서 무엇으로 바꿔라? B로 바꾸라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딱 해주는데 토지의 표시가 어때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무엇을 해요? 불부합 통지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럼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토지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1월 이내에 와서도 하지 않으면 직권을 하겠다. 그 의미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봅니다. 하필 등기 특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면적이 늘어나고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하는데 면적의 증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야? 이게 하필이 나왔죠. 하필. 자, 여기서는 하필에서는 요거 기억하시면 우리 지적에서 했던 거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258페이지를 보시면 하필 등기의 특례가 있는데 여기서 요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에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요 하필 등기 특례에는 조건이 붙어요. 먼저 어떤 조건이 붙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먼저 무엇을 하고 난 후에 합병을 마친 후 요게 마친 후 그로부터 몇 월 이내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합필을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는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데 다시 조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하필에 무엇이 있어도 하필에 제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합필을 해주겠다.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자, 이제 교재 1번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을 마친 후 합필 등기 전 소유자가 달라졌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달라진 거잖아.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공유로 하는 마지막 줄에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어떠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역지의 경우, 요역지는 이런 거죠. 여기 요역지고 여기 승역지고요. 또 다른 토지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얘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왜 요역지는 1필지 전부에는 일부에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부를 무엇으로 하는
전부를 요역지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요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하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에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것이고 이때는 이에 관한 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들의 인감이 들어가 줘야 돼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 표시의 변경 이쪽에다 전부 다 뭐를 바꾸면 돼? 건물로만 바꾸면 다 똑같아요. 여기 또 똑같아.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건물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260페이지에 틀린 것은 이렇게 보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4번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갑건물이 있고 을건물인데 두 개를 합치려고 보니까 이 갑건물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합병할 수 없는 저당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우리가 굳이 등기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지적해서 우리가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대지권의 변경은 요거 나중에 대지권 관련돼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것도 1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네요. 1월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고 이게 표지부에다 하는 거잖아요. 표지부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자, 여기서 갑구하고 을구에서는 여기서 이제 요 내용 나오는 거죠.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갑구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뭐가 써 있어? 권리자가 써 있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말이 써 있더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는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뭘까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 이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퉁쳐서 하나로 뭐라고 했어요? 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는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다르게 됐을 때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이 의의 두 번째를 보면 돼. 의의 두 번째 줄.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의무는 없어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신청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 의무는 없습니다. 꼭 뭐 1월 이내 해야 된다. 뭐 2월 이내 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는데 의무는 없지만 얘를 선행을 해야만 얘를 등기를 해야만 어떠한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후속 등기를 무엇하면 다른 등기를 어떠한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각하를 해버려요. 왜 안 맞다 이거지 현재 지금. 됐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신청 정보의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소가 맨 처음에 화옥동이었어요. 화옥동에서 신월동으로 신월동에서 뭐 목동으로 목동에서 뭐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거야. 주소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주소가 여러 차례 변경이 돼도 중간권은 생략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최종 주소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가 수차례 이렇게 변경이 되면 중간권은 무엇하고 생략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주소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생략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돼. 이 부분은 가등기를 말소한다라든지 멸실등기. 그러니까 권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는 말소하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등기를 할 때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무엇하고 생략하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생략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명의인의 표시가 바로 뭐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죠.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일까요? 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왜? 이름 개명을 한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라든지 그럼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예외 규정에서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직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것이 있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이 되면 촉탁으로 하는데 요거 그냥 안 봐도 되고요. 직권으로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요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명의인의 주소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직권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꼭 뭐가 나와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요 지문이 꼭 등장을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요 말이 꼭 나와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 주소가 화곡동이야. 화곡동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소가 신월동으로 변경이 됐어요. 신월동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 A가 단독으로 가서 주소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무엇이 되고 매도인이 되고 B가 매수인이 돼서 즉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가서 등기를 딱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를 써야 돼요? 신청 정보를 쓰는 거지. 신청 정보를 쓰는데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의 주소는 어디로 돼 있어요? 신월동으로 돼 있어. 왜? 신월동으로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등기 기록에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화곡동으로 되어 있죠. 왜? 주소 변경 안 했으니까. 그럼 서로 이게 불일치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권리자뿐만 아니라 의무자도 제출한다 그랬잖아. 제공한다 그랬죠.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자인 매도인의 무엇에 의해서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의 변경 사실이 어때요? 명백하잖아. 그러면 직권으로 무엇하겠다라는 거야?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가는 거죠. 이렇게 의무는 없지만 얘를 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등기 직권으로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것이 되겠죠. 전제 조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생략한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생략한다라는 말이 써 있고요. 또한 이렇게 가등기를 말소한다라든지 멸실등기를 한다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등기를 생략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요. 변경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 간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간다. 주등기가 아닌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대지권의 병역등기는 언제나 뭐야? 주등기죠. 왜 주등기야? 표지부여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기타 사항이라고 써요. 기타 사항. 자, 여기서 기타 사항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전세금, 지료, 채권액, 존속기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변경이 됐을 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권리의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죠.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다. 공동신청. 그런데 전 시간에 한 것처럼 요거죠. 이 권리의 변경 등기 핵심은 결과적으로 주등기로 할 것이냐 이것을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고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권 말소 표시하고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금은 1억이에요. 자, 근데 전세금이 요 1억에서 얼마로 증액을 한다? 2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근데 밑에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1 얼마로 그냥 1 얼마? 1로 가는 거야. 부기등기로 하겠다 이거죠. 1번의 전세권을 변경을 합니다. 전세금 얼마로? 전세금 2억으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를 싹 지워버립니다. 말소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2번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승낙서를 써주면 이렇게 가고 만약에 B가 승낙서를 써주지 않으면 각하한다 그러면 틀려요. 각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 이렇게 3번에서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무엇한다? 변경하는 거 이렇게. 전세금 얼마로? 2억으로. 그 대신에 요 1억을 이때는 지우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26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변경 등기고 264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경정 등기가 나옵니다. 경정 등기. 이쪽에다 전부 다 뭐만 붙이면 돼? 변경 대신에 전부 다 경정만 붙이면 돼요. 자, 그 경정 등기. 여기서 경정 등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직권 경정 등기예요. 직권 경정 등기. 자, 경정 등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사항에 대해서.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시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정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볼게요. 경정 등기 요건. 첫 번째. 요건의 첫 번째. 등기 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야 돼. 유루는 이제 빼먹고 쓴 거죠. 등기 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무엇이 된다? 유루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된다? 일부여야 한다 이겁니다. 일부. 자, 여기서 하나 다시 볼까요? 등기 사항이라고 했죠.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고 갑구하고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어떠한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등기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표시번호는 부동산의 표시도 아니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사항이 곧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변경의,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차고 또는 유료가 일부에 된다. 만약에 이게 무엇이면 전부가 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전부가 됐을 때는 말소 등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여야 한다 이겁니다.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면 변경이죠. 네 번째, 그것이 신청의 착오든 신청의 착오가 되든 등기관의 과실이든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은 언제 하는 것이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이겁니다. 완료 전 그러면 틀리죠. 그 왜 완료 전이라고 하면 틀릴까? 완료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정이라는 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정인 거고, 반드시 그러니까 완료된 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등기가 완료가 됐어. 보니까 잘못 등기가 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 등기가 된 거야. 그걸 바로 잡는 거죠. 여섯 번째로 경정을 하더라도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동일성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즉 동일성을 해치는 것은 경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전세권 등기를 임차권으로 경정할 수 없고 명의 자체를 법인 명의를 비법인으로 변경할 수 없고요. 왜? 동일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6가지가 대표적인 바로 무엇이다? 경정 등기의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되냐면 등기관이 과실이었다. 그러면 등기관이 과실이면은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봅니다. 자, 의, 직권 경정 등기에 의해 한 2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등기관이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무엇을 해야 된다? 직권으로 정정하는데, 그 다음 줄 보세요. 과거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는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이제 바뀌었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그제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를 하면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 있고, 직권 경정 등기는 반드시 부기 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경정 후에 조치가 나오죠. 자, 직권으로 경정을 하게 되면 권리자 의무자 모르죠.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 모르니까 권리자 의무자에게 알려줘야 돼.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한 명에게만. 됐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어. 근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등기를 맞춰진 경우에도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권으로 경정을 했다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채권자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경정을 하게 되면은 지방법원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보고한다. 신청에 의한 경정은요, 나중에 지방법원장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써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66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말소 등기가 나옵니다.
자, 말소등기에서 29회 때 시험에 한 문항이 출제됐었는데 이 말소등기에서는 이제 한 문항이 출제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말소등기에서 한 문항이 출제됐었죠. 자, 이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거죠. 등기사항에 대해서.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그 권리를 무엇하는 거? 잘못된 등기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죠. 이게 말소등기입니다. 반드시 어때야 돼요? 전부여야 돼. 그리고 불일치의 원인이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그게 불일치가 후발적 불일치이던 후발적으로 잘못됐던 아니면 원시적으로 잘못이 됐던 그것이 무엇이면 전부라면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일부면 후발적이면 변경이고 원시적이면 경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소멸을 시키는 거는 말소란다라는 거죠. 말소라는데 만약에 여기에 누가 존재하면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무엇을 첨부를 하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 존재하면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이거죠. 말소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가 이해관계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소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은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면 그들이 이해관계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이렇게 권리가 있으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가 존재할 때 이 권리를 무엇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말소를 하게 되면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3자의 권리도 무엇이 된다? 말소가 되거든요. 이때 이 제3자가 바로 뭐가 돼요?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겁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예시가 있죠.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가 있고요. 자, 2번에 저당권, 이거 저당권이라고 할까요? 2번도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이거 말소하는데 얘 손해 안 보잖아요. 얘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순위 승진돼서 좋죠? 2번 이거 말소한다고 해서 선순위권자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어떠한 말소등기 할 때 선순위권자라든지 후순위권자들은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이해관계인이냐면은 이런 경우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자, 2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다시 정리하면 1번 전세권 말소등기 할 때 얘 B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역시 2번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얘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1-1의 저당권 저당권 설정 B. 자, 이와 같은 경우에서 얘를 말소를 하게 되면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러나 이 전세권을 말소를 해버리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얘를 뭐라 그래?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얘가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인데 이 제3자가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뭐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얘네들도 죽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뭐가 되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소등기에서의 이해관계인이냐 이해관계인이 아니냐. 이해관계냐면은 어떠한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말소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라는 거야?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단독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교재 보시면 단독에 의해서 말소하는 거,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거, 촉탁에 대한 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기본과정 쪽에서 이거 반드시 한 번씩 꼭 들으셔야 돼요. 자, 267페이지 문제 볼게요. 29회 때 나왔던 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겁니다. 이거 읽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1번에 기억해 보세요. 1번에 지상권 설정이에요. 근데 1-1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래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말소가 되면 얘 이해관계인인 거죠. 기억은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을을 볼게요. 리을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의 지상권자. 이거죠. 토지의 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여기에 지상권자가 있어. 이해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정답은 2번이네요. 기억과 미음. 미음 보세요. 소유권을 말소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가압류권자가 있어. 이해관계인 거예요. 얘 죽으면 가압류도 죽으니까. 정답 2번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접하는 거라 말소 등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굉장히 좀 어렵게 볼 수 있지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단독에 대한 게 나오죠. 단독에 의한 것이 나오는데 7번 잘 다시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돼요. 7번. 나머지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하나 보시고 나머지도 다 중요한데 3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의무자가 행불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반환 증서를 주면 제출하게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반드시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 그 채권 판결이라고 하죠. 그걸 받아야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직권 꼭 기억하시고 촉탁. 그리고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의 말소는 3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을 말소를 하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언제나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말소 등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26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실행해 볼게요. 등기를 말소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주등기와 가운데 보세요.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더불어 말소되는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볼까요? 여기에 1-1에 여기 저당권 여기 저당권 이전 이렇게 있으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무엇이 된다? 같이 말소가 되는 거죠.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더불어 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동그라미 3번 제한물건이나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그 원인이 무효가 되면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만 말소할 수 있다. 이 의미죠. 만약에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전이 됐는데 요게 불법으로 이전이 됐어. 그럼 요것만 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자의 승낙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때 아까 여기 1-1에 승낙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여기 승낙을 받아야 될 것이고 승낙을 받아서
이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얘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하고 멸실 등기 정리하고 가등기 뭐 이어서 쭉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